찬란하게 눈부신 설산이 감추고 있는 날카로운 능선들. 까마득한 절벽 위 수직의 세계를 거슬러 오릅니다.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은 땅. 그래서 내가 곧 길이 되어버리는 세상. 창공을 가로지르는 거대 암벽을 향해 도전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이야기할 때 의뢰 그 이름이 불리는 곳, 설산의 천국 스위스로 떠납니다. 짐이 굉장히 많아요. 원정이 긴가 보죠? 예, 저희가 한 달 일정으로 오는 거라서요. 저희 그 등반 장비부터 시작해서 촬영팀 보조 장비, 또 저희 케어해줄 보조 인원들 장비까지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무거운 짐과 그보다 더 묵직한 각오를 지니고 떠나온 길입니다. 유럽 알프스의 중부, 그 중에서도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이 걸쳐있는 이곳은 알프스 산맥의 유명한 봉우리들이 줄줄이 늘어선 그야말로 산의 왕국인데요. 해발 2,000m 가까운 곳에 자리한 도시 체르마트는 그 산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성문과도 같은 곳이죠. 알프스에서도 손에 꼽히는 청정지역. 휘발유 자동차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서 거리엔 구식 마차와 현대식 전기 자동차가 함께 다니며 시대를 초월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두어 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담한 마을.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 속엔 근대 산악문화가 꽃을 피우기까지 그 치열하고도 뜨거웠던 등반 역사의 숨결이 배어 있습니다. 알프스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 산악인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고 그들 생애 마지막으로 꾸었을 높고 빛나는 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오래전 그 산악인들과 같은 꿈을 품은 채 이곳에 찾아들죠. 이번에 우리가 도전할 곳은 스위스와 이탈리아의 국경에 걸쳐 있는 브라이트호른. 4,000m가 넘는 이 험준한 설산은 의외로 알프스 산맥에선 오르기 쉬운 축에 드는 봉우리입니다. 무전기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촬영할 때. 먼저 이번 등반을 도와줄 조력자들과 합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ameraman and you should take care of him. Yeah, no problem.
I think so. He can climb very well. Our problem is our main producer. 가이드시고요. 잘 부탁합니다. 네. 줄리앙, 프렌치 가이드. French guide. Yeah. 나이스 가이드. Nice to meet you, Julian. 역시 감독님을 케어해 주실 거고. 한층 든든해진 마음으로 다 함께 출발했는데요. 해발 4,000m 가까이까진 케이블카로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정거장인 동시에 하늘 아래 첫 전망대인 클라인 마터호른에서 멈춰섰습니다. 동력으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곳. 대부분의 관광객들에게 근사한 종착점이거나 신나는 반환점인 이곳이 산악인들에겐 설레는 출발점입니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설원은 곳곳에 무시무시한 함정을 감추고 있습니다. 바로 크레바스입니다. 숱한 위험이 도사리는 만년설원. 다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자꾸 뒤돌아가라고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번 여정은 제작진에게도 어려운 도전입니다. 세상에 많은 오지를 찾아다녔지만 전문 산악인이 아니다 보니 해발 4,000m급의 알프스 설산 등반은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촬영이었죠. 해발 3,876이에요. 오늘 대원들은 앞에 보이는 사면, 와, 우지 겁나게 생겼어요. 한 200m 되는 각도 70도의 사면을 올라갈 겁니다. 고소적응 훈련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도전할 브라이트 호른의 이스트리지 구간은 칼날 같은 능선이 만년설 사이로 날카로운 서슬을 드러내고 있는 만만치 않은 루트인데요. 모든 봉우리는 알파인 방식으로 등반합니다. 의지할 포터나 산소통도 없고 암벽 구간에서는 직접 길을 개척하며 오직 두 발의 힘으로만 정상에 서야 한다는 뜻이죠. Where are you from? Italy. Italy. From here, from Valtournage, Brescia. Valtournage. Yeah. I'm a mountain guide from there. You're a mountain guide. I think it's that ridge. That yeah. ridge is the classic one and Yeah. is one of the best. Best. Like mountain guide, we Yeah. work with the client there because then I repeat. Yeah, okay. It's okay. We work on that ridge with the client because this is a perfect ridge for training for Matron. 설벽의 경사는 점점 심해지고 무거운 장비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직각에 가까운 설벽을 타고 올라 아슬아슬한 칼날 능선, 나이프 리지를 건너는 것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첫 번째 목표인데요.
오후가 되자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길은 그야말로 하얀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심해. 우리 자꾸 녹아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자꾸 흘러내린다.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거칠 것 없이 내리꽂히는 해발 4,000m의 태양 아래선 냉담한 만년설도 기세가 꺾입니다. 자칫 등반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팽팽한 긴장감이 서립니다. 올라가려는 사람과 붙잡는 자연. 멈춰서 있기도 앞으로 나아가기도 힘든 지난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길입니다. Be careful of the corniche. It's a big one, okay? Even if there is a nice view on the other side. 서로는 시간과 자연이 빚어준 함정들로 가득합니다. 숱한 위태로움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자연이죠. 자, 이제 설벽을 다 올라섰고요. 드디어 바위와 눈과 얼음이 혼합되어 있는 믹스 등반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각별히 안전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KBS 촬영팀은 가이드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리치 구간을 넘어갈 겁니다. 겨우겨우 설벽 위로 올라섰지만 진짜 브라이트 호른으로 가는 길은 지금부터입니다. 안전한 장소가 나오면 그때 삼각대를 피고. Yeah, be careful to your sunglasses. Yeah. You should put in pocket. 지금 이 구간은 암벽들이 낙석이 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이 얹혀 있는 바위들이 있어서 바위를 잡을 때 한꺼번에 힘을 쓰면 안 되고 분산시켜서 확인한 다음에 바위를 잡는 게 가장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다음에 크램폰을 쓸 때 끼지 않도록 바위 사이에 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발 한 짝도 제대로 디디기 힘든 비좁은 능선. 그 아래론 수백 미터의 낭떠러지. 외줄타기를 하듯 발가락 하나하나에 온 신경이 집중됩니다. 능선 곳곳에 치솟은 천봉들은 맹수의 이빨처럼 날카롭습니다. 이런 곳은 한 명 한 명 클라이밍으로 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고정 로프를 설치하지 않고 즉석에서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는 알파인 등반.
함께 줄을 묶은 자일 파트너가 있지만 벽에서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같은 벽에 있다 해도 모두에게 다르게 주어질 공포와 고독의 무게. 그것은 결코 나눠질 수 없는 오롯이 혼자만이 감당해내야 할 몫입니다. 훈련 등반 중 약 4,100까지 올라와서 라이프 구간에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동료들이 설사면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직 발과 바일만 이용해서 등반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지금 무려 약 200~300m의 낭떠러집니다. 사실 이런 데 올라오면 뭐 본능적이죠.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저 살고자 하는 같이 한 줄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동료의 목숨을 지키는 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선등에 나서니까 칼날 능선 위에 섬세하게 그려놓은 우리만의 길. 이렇게 노련한 길잡이의 자의를 따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오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장난이 아니네. 자,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에 그 설악산에서 한편의 시 할 때하고는 또 다르고 9년 전에 일본에서 라이프 리치도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3,000m였어요. 이 4,000이 넘으니까 느낌이나 그런 고도감도 대단하죠. 정신 엄청 바짝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우철 PD입니다. 지우철 PD. 삼각대 들고 500mm 렌즈 들고 카메라 들고. 여긴 해발 4,150. 라이터는 라이프 리치 구간입니다. 괜찮냐? 할만해? 네, 괜찮습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드네요. 아,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 이런 리치길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베테랑 대원들이 앞뒤에서 살펴주고 있지만 전문 산악인이 아닌데다 촬영 장비까지 챙겨야 하는 제작진이 체감하는 공포는 실제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발로 편히 설 수 있는 수평의 대지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고통과 희열, 두려움과 성취감, 그 모두가 이 수직의 세상 위에 있습니다.
마침내 해발 4,165m 브라이트 오른 정상. 11시간의 사투 끝에 모두가 하나의 꿈에 올라섭니다. 자, 정상이야. 어서. 자, 성미. 고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산악지대. 이곳엔 해발 2,693m의 수직 암벽이 있습니다. 바람도 거슬러 오르기 힘든 거대한 장벽에 맞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간들. 요세미티 하프돔 등반이 시작됩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과 함께 미국 3대 국립공원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오래전 빙하 침식으로 인해 생겨난 기암절벽과 300여 개의 호수, 계곡, 폭포 등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사계절 여행자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높이 97m에서 떨어지는 폭포의 물소리가 소복이 쌓인 눈 위로 안개처럼 내려앉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계곡과 폭포.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등산을 하는 이들은 많지만 오로지 극소수만이 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들에게만 간신히 허락된 길. 그것은 바로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명물 하프돔 등반입니다.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은 암벽 위를 흔들리는 로프 한 줄에 의존해 올라서야 하는 길. 특히 바위 표면에 매달려 올라가야 하는 암벽 등반의 특성상 결빙과 눈사태의 위험이 도사리는 겨울 등반은 어지간한 실력과 준비 없인 안전 보장도 쉽지 않습니다. 이번 때문에 막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들이 많이 날 텐데 전혀 없네. 하프돔 정상의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은 등반가들에겐 유용한 식수가 됩니다. 한번 바위를 타기 시작하면 최소한 4일은 암벽에 매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행운은 아버지 왜요? 자, 수고합니다. 암벽 등반의 베테랑인 김세준 대장이 선등자로 나섭니다. 암벽 등반에서 선등자란 항해하는 배의 선장이요 사막 위의 안내자같이 중요한 존재입니다. 선등자가 지녀야 하는 장비 무게만도 15kg. 게다가 길이 없는 직벽 위에다 위치를 확보하고 로프를 연결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작 50m를 전진했을 뿐인데 거대한 침리가 앞을 막아섭니다. 침리의 틈새가 워낙 좁아 발을 디딜 위치를 확보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선등자의 몸과 지상을 아찔하게 이어주는 한 줄의 로프. 맨몸으로 바위와 맞서 중력을 거슬러야 하는 이 외로운 싸움을 아래에선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입니다. 드디어 선등자가 자리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완료!
달려! 마지막으로 벽에다 칠 수 있는 텐트와 침낭 등의 짐을 끌어올리면 이로써 오늘 하루치의 몫은 다한 셈입니다. 벽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이틀째 등반에 나섭니다. 으이차! 아휴. 벽 위에선 작은 장비 하나만 제 역할을 못해도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겁나는 벽을 왜 이토록 악착같이 기어오르고 있나. 이럴 땐 후회가 수도 없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벽 위에 오른 이상 더 이상 내려설 곳은 없습니다. 사실 수직에 가까운 바위 위에서 인간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한 걸음 더 내딛는 일일 뿐일 테죠. 그 등반하고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어떤 잡념도 틈탈 수 없는 순간 살아있는 내 호흡과 맥박만을 오롯이 느끼며 바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벽 위에서 보내는 사흘째 밤. 거벽 등반을 하기 위해선 벽에 매달려서 식사하고 취침하는 생활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짐이 무거워갖고 뭐 무브가 돼야지. 무브도 안 되고. 저짓하면 지극히 말이 없어지고 지친 몸을 가지고 저녁에 무슨 얘기가 되겠어. 빨리 먹고 자자야. 그거밖에 없어. 생각보다 초반에는 재밌었는데 하루 종일 하려니까 나중에는 이제 거의 막 탈진 느낌이 오더라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가 뭔지 잘. 요세미티의 웅장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마치 돔을 반으로 쪼개놓은 것 같다고 하프돔이라 불리는 기암절벽. 그 꼭대기가 바로 우리가 오르고 싶은 꿈의 고지입니다. (3일간의) 비박으로 이미 몸은 천근만근.
하지만 정상이 성큼 다가와 있기에 남은 체력과 온 정신력을 끌어모아 마지막 사투를 벌입니다. 준이다. 먼저 정상에 도달한 선등자의 뒤를 이어 뒤따르는 대원들도 힘차게 마지막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줄의 끝에 동료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순간에도 로프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자 생명줄이었습니다. 중국행 아니야 이거? 이게 야 딸 같은 거 있어 그냥 그런가? 아프던 동반팀 벨트 해체! 박수! 네팔 동부 사가르마타주는 세상의 고산들이 앞다퉈 키를 재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중심지입니다. 해발 3,440m에 자리한 남체바자르는 본격적인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서기 전 마지막 채비를 하는 곳인데요. 대부분의 트레커들은 여기서 고도 적응도 하고 여정에 필요한 준비물도 챙깁니다. 남체바자르를 출발해 고쿄 남서쪽에 자리한 봉우리 캬조리의 북서벽을 거슬러 정상에 오르는 총 한 달간의 원정.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힘든 여정이 예상됩니다. 가파른 너덜지대가 태산처럼 일어선 이 길은 렌조라 패스로 이어집니다. 콩마라 패스, 솔라 패스와 함께 쿤부 히말라야 3대 고개로 불리는 렌조라. 암벽에 오르기도 전에 가장 큰 고비와 맞닥뜨린 셈입니다. 네 시간이 걸려 다다른 렌조라 패스 정상. 이 힘든 코스가 원정대들에겐 훈련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저희 원정대가 빠른 길을 마다하고 지금 6일째 지금 먼 길을 돌아서 일부러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 있는 곳은 5,400 3대 패스 중에 한 곳인 렌조라 패스입니다. 대원들 좀 더 빠른 고소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밤 여기서 하루 비박을 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내려갈 예정입니다. 쉴 새 없이 바람이 몰아치는 해발 5,400m의 패스 정상. 일반적인 트레커라면 발자국만 찍고 얼른 내려가는 곳에서 원정대는 오늘 밤 잠자리를 펴야 합니다. 비박은 그 불가피한 상황일 때 텐트를 칠 수 없을 때나 뭐 그럴 때 하는 건데 저희는 훈련입니다.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안 추우세요?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기온 떨어지고 밤 돼 봐야지 알지.
이제 고소 적응과 비박 훈련까지 모두 마치고 본격적인 암벽 등반만 남겨둔 상태. 유럽 원정대에 의해 남서른과 북동벽이 등정된 이후 한 번도 정상을 허락지 않았던 캬조리. 원정대는 지금 캬조리 북서벽 세계 초등에 도전하려는 겁니다. 너덜지대가 상당히 가파르죠. 저기를 지금 저희가 올라갈 거예요. 그 위에를 올라가면은 저희가 하이캠프를 건설할 겁니다. 이제 건설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하루를 묵고 이제 등반을 시작하게 되죠. 이번 원정대의 목표 북서벽은 지금까지 등정된 루트들에 비하면 한층 고난도의 벽입니다. 암벽 아래는 온통 너덜지대로 밟는 곳마다 돌들이 무너지고 굴러떨어져 벽 밑까지 가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희 대원들이 너덜지대를 올라왔습니다. 등반의 전초기지인 하이캠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4시간 끝에 와닿은 하이캠프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먼저 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가시질 않네. 그러게 이게 뭐 오후 되면 항상 이랬지만 어쩔 수 없지만 기다려봐야지.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원정의 또 하루가 저뭅니다. 원정대의 계획은 하루 400m씩 전진해 나흘 만에 캬조리 정상에 서는 겁니다. 내려오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6일을 벽에서 보내야 하는 셈이죠. 등반 길이 1100m, 약 80도의 경사를 가진 캬조리 북서벽. 이제껏 딛고 서 있던 수평의 세계를 벗어나 수직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 발을 뗐습니다. 등반을 하면 물론 고달픔과 어떤 선등에 대한 위험을 안고는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한 긴장감, 맞이하는, 그리고 또 조금씩 그 아무도 안 가본 곳을 감으로 해서 느끼는 희열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미지의 길을 개척하는 희열.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해발 5,300m 상공에서 혹독하지 않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죠. 아 참. 아, 왜 해가 안 드니까 너무 추운데. 여기는 해도 잘 안 들어 지금. 불만이야 지금 해 안 들어서. 저쪽은 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원들이 밤에 잘 비박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비탈진 경사면에 이 눈들을 까서 돌탑을 쌀듯이 싸서
웅크리고 잘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녹여서 차 한 잔 마시려고요. (5,000m에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물도 얼고 손도 얼고 모든 게 꽁꽁 얼었습니다. 김세준 대장님이 제 바로 위에서 비박을 하는데 엉덩이만 살짝 걸칠 정도로 눈을 파서 밤을 지새워야 돼요. 그래도 대장님 자리는 제 자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바로 위에 저희 대장님이 계시고요. 현재 5,331m, 영하 8.2도네요. 저 벽 위에서는 자는 내내 스노우 샤워가 저희를 덮쳤습니다. 첫날 미진했던 부분 때문에 등반 길이를 더 늘려야 하는 둘째 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자꾸만 계획과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오전에 해가 두어 시간이나 들었을까 곧바로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는 눈발과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기온. 벽에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극한의 날씨와도 싸워야 합니다. 길없는 길 위에 매달린 채 3번의 밤을 보낸 원정대. 매일 12시간 이상 등반하며 고도를 높여보지만 변덕스러운 히말라야의 날씨가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 옆에 장난 아니야, 저 골짜기. 소리만 들어서 전진과 후퇴, 그 어떤 선택도 힘겨운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시간. 어떻게든 결단을 내릴 순간입니다. 저희들이 그 4일을 등반을 하고 앞으로 그 일정을 보니까 계속 3일 동안 더 심한 그 어떤 폭설이 내린다는 그걸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원들이 계속 그
어떤 힘들어하고 지치면서 서서히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손과 발이 동상이 찾아오고 좀 심하게. 그래서 대원들에게 그 상황을 먼저 좀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좀 많이들 좀 꺾여 있더라고요, 이제들이. 그래서 마음 고민 끝에 등반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쉽게도 해발 5,600m에서 멈춰진 도전. 야, 이게 뭡니까? 탈출도 쉽지가 않네요. 서로사가 어마무시합니다. 오늘 19cm 눈이 온다고 하는데 미완의 꿈을 거기 남겨둔 채 차가운 히말라야의 벽을 떠납니다. 지금은 무사히 벽상에서 탈출했습니다. 함정희 대원과 염동호 대원이 지금 마지막에 내려오고 있네요. 결과와 기록은 결국 등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발을 들인 도전과 정상을 향한 매 순간의 열정과 성실함으로 이미 등반은 완성된 것일 테니까요.